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삼각형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밑변에다가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를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은 밑변도 크게 키워야 되고 높이도 크게 키워야 되죠. 그래서 밑변은 뭘로 정해지느냐? 내 지방 연소 능력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높이는 뭘로 정해지느냐? 내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정해져요. VO2 max라 그러죠. 내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잘 달리려면은 지방을 잘 태워야 되는데, 지방을 잘 태우려면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강도 운동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주, 파틀렉, 인터벌, 빌드업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지속주에 대해서는 이제 초보자용 훈련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하고, 파틀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인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놀이 형식으로 달리는 건데, 천천히 달리는 거랑 빠르게 달리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뛰다가 갑자기 빠르게 뛰다가 숨 참으면 좀 천천히 다시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데, 보통 요거 이제 요 속도 조절을 랜덤으로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에서 달릴 때는 한 사람이 신호를 줍니다. 야, 지금부터 빠르게. 아니면 뭐 지금부터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달리시는 게 파틀렉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하죠. 대부분이 아니고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나중에 가을쯤 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이 있어요. 빌드업은 5분마다 페이스를 약간씩 이제 올려가면서 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조깅 페이스로 시작을 해요. 뭐 1km당 한 6분 30초 페이스 막 이렇게 달리다가, 5분 뒤에는 30초 빠르게 해서 6분, 5분 뒤에는 5분 30초, 5분 뒤에는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를 계속 이렇게 올려가면서 달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초보자 입장에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달릴 때마다 이제 페이스를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페이스를 내 맘대로 조절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밀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5분 뛰고 속도 조금 올리고, 5분 뛰고 속도 조금 올리고, 이렇게 조작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간편하죠. 그래서 VO2 max를 늘리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을 잘 태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산소를 가져가서 그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내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데, 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90%를 소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어떻게 늘리나요? 하면은 저강도 유산소 하시면 돼요. 조깅이랑 LSD. 그래서 조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누이 설명해 드렸죠. 천천히 뛰는 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뛰면 되고, 하루 뛰고 하루 쉬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SD 같은 경우에는 롱 슬로우 디스턴스 이렇게 불러요. 긴 거리, 조깅보다 더 긴 거리를 조깅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멀리, 더 오래 이렇게 이제 달리는 훈련인데,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말에 해요. 토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날 쉽니다. 근데 요새는 슬로우가 맞아요. 그냥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조깅하고 같은 페이스로 달리는데 1시간 반 정도 달리시면 돼요. 그리고 요 훈련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오래 달리는 거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커서 중간에 수분을 한번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뭐 물병에 물을 담아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뭐 편의점을 이용하셔도 되고 음수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수분 보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래 달리다 보니까 몸속에 탄수화물이 고갈돼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뭐 사탕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양갱 그런 거를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래서 뛰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기운이 쭉 빠지거나 그럴 때 간식을 이렇게 드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훈련들을 하면은 삼각형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높이가 높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저강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밑변이 넓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 달리기 능력은 이 삼각형의 넓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만든 사람이나 저강도 운동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사람이나 넓이가 똑같다면 달리기 기록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고강도 운동은 난이도가 높죠.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만큼 부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은 저강도 운동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강도 운동에다가 80%를 투자를 하고요. 고강도 운동에다가 20%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밑변을 최대한 넓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고강도 운동을 해서 이 삼각형을 이제 최대한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 시절에는 저강도 운동으로 베이스를 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밑변이 넓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름이라 고강도 운동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을 되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면은 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꾸준히 운동해서 이제 체력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요. 그러면 가을 되면 그때 고강도 운동을 해서 삼각형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